가상화폐 업계는 지난해 가즈아 열풍에서 시작해서 이 정부의 가상화폐 잠재우기 규제와 침묵 가운데 급격한 침체를 겪었습니다. 이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 이로 인해서 업계가 지켜야 할 규제는 어떤 건지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런 가운데 200여 개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난립했고 검찰은 업비트를 기소하면서도 좀 뚜렷한 규율이 없다 보니까 고심한 흔적들도 엿보입니다. 이 규제 공백이나 문제를 돌아보고 올해 규제 가능성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예,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서도 잠깐 운을 띄워줬으니까 지난해 정부의 규제 이야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정부는 지난해까지 ICO 금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신규 회원에 대한 실명제 확인,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중소벤처기업 업종 제외 실시 이렇게 크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2017년 9월에 일단 유사수신 다단계 등 사기 범죄 발생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가 된다면서 ICO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국내 ICO 업체들은 싱가포르나 몰타와 같이 해외로 나가서 법인을 만들고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ICO를 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 1월부터는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회원 실명 확인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의 직접 규제가 어려우니까 은행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은행은 아무래도 좀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간접적으로 규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업비트의 경우에는 IBK 기업은행을 통해서 이 신규 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업은행 쪽에서 1년째 이 서비스를 풀어주지 않아서 회원 확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소벤처기업 업종에서도 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제외가 되는데요. 그동안은 사행성 업종들만 이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됐었는데 사행성과 비슷하게 보겠다, 유사하게 보겠다 이런 정부의 어떤 입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가상화폐 거래소는 법인세와 소득세 50%씩 또 취득세 75% 감면 혜택이 없어졌고 벤처기업에 투자받는 회사가 갖게 되는 어떤 세금 혜택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어떤 거래 이거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 지위를 인정은 하지 않는데 또 어떤 거래소에 혹은 거래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좀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와중에 가상화폐 거래소도 우리나라에서도 우후죽순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부 조치를 아랑곳하지 않는 소형 업체들은 오히려 난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피해가 이곳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거래소를 열겠다면서 투자금을 모집하고 사라졌던 퓨어빗 사태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 퓨어빗은 채굴형 거래소를 개설하겠다면서 자체 발행, 그러니까 거래소의 발행 화폐인 퓨어코인을 사전 판매한 후에 사라졌습니다. 이 투자금은 약 30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예. 지난해 11월에 거래소가 한 100여 개라고 들었었는데 한 달 만에 100개가 또 늘었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잡음이나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5천만 원만 있으면 모바일 버전까지 갖춘 거래소를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자기자본급에 대한 규제도 없고요.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4만 원만 내면 등록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이 대부분의 중소형 거래소들 카카오톡으로만 문의를 받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용자 보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블록체인 협회에 문의를 해봐도 가상화폐 거래소가 몇 개 있는지 정확히 집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너무 많이 생겼다가 너무 많이 사라지니까요. 다만 업계가 추정하기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한 100여 개가 생겼고 또 11월 이후 100여 개가 또 생겼다. 200여 개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는 추정치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에서는 이제 거래소라는 단어 대신에 취급업소라고 하는 단어를 쓸 만큼 제도화할 의도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조차도 안 세워졌다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계속 어떤 사건, 사고 뉴스들은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난해 말에 업비트 임직원들의 사기 사건 있었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예. 검찰이 업비트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업비트가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마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조작했고 예. 254조 원 규모의 허수 주문을 했고 4조 원 가량의 가장 매매를 했고 비트코인 거짓 거래를 통해서 거래소 회원 2만 6천여 명에게 약 1,500억 원 정도를 편취했다라는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중범죄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두나무 측은 거의 당일에 반박 자료를 즉각적으로 내놨습니다. 조금 이례적이죠.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 거래 방식에 대해서는 검찰과 우리의 견해 차이일 뿐이다라는 거였는데요. 거래소 오픈 초기에 마케팅 목적으로 자전 거래를 일부 했다라는 건 인정을 했는데 시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생각해 보면 업비트가 처음에 갑자기 뜬 이유가 시작을 하자마자 100여 개의 코인이 상장이 됐습니다. 이 예. 100여 개의 코인을 상장을 했는데 일단 거래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 이래서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거래소 측에서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검찰은 이거를 시세를 너네가 만들었다라고 본 거고 업비트는 아니다. 이거는 기존 금융시장에도 있는 유동성 공급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그런데 이 방식을 두고 글쎄요 견해 차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래요 뭐 한번 양보해서 업비트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검찰 측의 입장도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검찰 내에서도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있다면서요? 이게 조금 참 재밌는 어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가 없고 법적인 지위가 모호하다 보니 검찰에서도 굉장히 고심한 흔적들이 엿보이는데요. 이제 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1,500억 원을 편취했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한 중범죄거든요. 이러면 구속 기소를 하는 게 마땅한데 불구속 기소한 대목부터 좀 의아합니다. 검찰 발표대로라면 구속 수사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텐데요. 또 업비트 압수수색을 지난해 5월에 했습니다. 수사 개시부터 기소를 결정한 것이 8개월이 지났는데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재판은 이제 좀 또 시작이 되면서 기간이 또 걸릴 거고요. 그동안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사건의 경우는 수사 개시부터 재판까지 2, 3개월이 걸렸습니다. 또 일부 법조계에서는 조금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공백 때문에 검찰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는 흔적들이 엿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됐다면 업비트는 지금 일단 자전거래는 인정한 셈인데 이 자전거래 자체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예.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뭐 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 규율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구속 기소 차유가 되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문제 삼은 것도 전산 시스템 조작, 회원에 대한 기망 등 사기 혐의 이 정도로 우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표현일 수는 있겠는데 규제 공백 속에서 지난 1년 동안 또 규제가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 이게 제대로 정리도 안 됐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고 참 산업 자체도 그래서 더 왜곡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겠죠. 이 정치권과 함께 이 때문에 목소리를 지난해 연말부터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바깥으로 나오는 걸 굉장히 꺼려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뭐 예.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7대 거래소 대표들이 모여서 거래소를 제발 규제해달라라면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신규 회원 모집이 막혀있는 업비트의 경우 사실 가장 좀 절실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서구 두나무 대표가 기조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날의 이서구 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POBC나 이런 실체가 없는 거래소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이런 국제적인 움직임으로부터 참고할 게 많지 않을까. 그래서 거래소의 최소한의 어떤 자격이나 기준을 제시를 하고 은행이 아닌 거래소에 직접 자금 세탁 방지나 고객 확인 의무를 지우고요. 또 등록제를 실시를 해서 최소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한민국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라는 기준을 발표하고 특정 기간을 설정을 해서 네, 그러니까 해외처럼 거래소를 이 정도 기준이 되면 일단은 설립을 하고 자격을 제시를 해야 뭐 이런 사기 사건도 퓨어빗 사건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 거래소 영업 가이드라인을 일단 어느 정도 주고 여기에 대해서 등록한 업체가 6개월이든 1년이든 어떤 유예 기간을 주면서 이거를 맞출 수 있는지 보고 맞춘 곳에 한해서만 영업을 가능하게 하자 이런 골자의 주장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미 설립된 거래소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규제만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 보시겠습니다. 금융실명 거래를 도입한 거래소의 거래 대금은
감소를 하고 있고 금융실명 거래를 도입하지 않은 그런 거래소들의 또 거래 대금은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정부의 방침을 지키는 거래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지 않은 거래소들은 또 나름대로 거래가 잘 되고 있고 소위 말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 가상화폐 시장과 거래소에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들으신 것처럼 정치권이나 업계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와 그러면 비교해 봤을 때 올해 정부의 어떤 방향성이나 가이드라인 좀 변화가 있을까요? 이게 또 많은 난제입니다. 키를 쥐고 있는 거는 규제를 만들고 있는 정부인데요. 일단은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지만 금융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가상화폐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적 성격을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좀 고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핀테크 산업 육성과 또 규제를 풀기 위해서 신설된 금융혁신기획단에서 이 또한 맡고 있는데요. 권대현 단장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가상통화 또는 ICO 또는 지급업소에 대해서 그 인식의 차이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좀 너무 긍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좀 부각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균형감을 좀 갖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현재 정부의 어떤 입장은 작년 12월이나 1월 달 이후로 크게 바뀐 거가 없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일단. 네, 오늘도 이제 권 단장과 통화를 했는데 정부 기조 변화 올해도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우려스러운 시각을 보이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ICO 관련 정책이 합동부처 방식으로 이제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1월 중에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아마 기존 방침 고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가상화폐 규제 공백에 관련한 소식들 김혜람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